아까 사진 보셨죠? 차은경 부장판사 다시 보죠 뭐. 이분이 구속영장을 또 발부를 해요. 체포영장 발부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발부를 한 건지 어찌됐건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또 발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지자분들하고 시위대가 서부지법에 쳐들어갑니다. 밤에 라이브로 다 송출이 돼요. 그게 라이브 방송으로 유튜브에 다 송출이 됩니다. 불 지르겠다. 일단 창문을 깨고 문도 막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불 지르겠다고 바닥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흥분을 했죠. 이제 사람들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잘못하면 소요 사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느 순간 갑자기 소강 상태가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그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서부지법 사태 있고 나서 법원을 폭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테러를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뉴스 때리고 완전 진짜 테러범들, 폭도범들 매도를 했죠. 잘못된 판결과 잘못된 그 영장 발부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들인데 그 당연히 뭐 약간의 폭력 사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기물을 마구 부수고 불질르려고 그랬던 거 괜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원인이나 문제들은 다 절로 치워버리고 부시고 와서 때렸다 불질르려고 그랬다 이걸로 괘씸죄 니네는 다 뒤져줘야 되겠어 괘씸죄 이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때려버립니다. 다 그게 너무 잔인해갖고 사람들이 또 그거 갖고 불만 일으키고 문제 삼을까봐 뉴스에 또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인원만 128명입니다. 그 중에 구속이 95명에 달해요. 불구속 33명. 그래서 1심 선고가 되는데 작년 8월인 것 같아요. 징역이 54명이 나옵니다. 실형이 나왔어요. 실형이. 최대 5년. 적게는 10개월. 10개월부터 5년까지 징역이 54명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27명. 벌금 2명. 어마어마하게 중형을 받았죠. 네? 이분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화나가지고 가서 법원 때려 부시자. 이분 테러하자. 이분 테러하자. 뭐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다. 이유 한번 볼까요? 어이 상실 수준입니다. 좀 길어요. 요약해서 볼까요? 당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그 이재명이는 몇 년씩 재판을 끌고 있는데도 구속영장은커녕 체포영장도 발부가 안 됐죠. 거기도 지금 여적죄 외환관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어마어마한데 장난 없는 형량이 나오는 죄명들이거든요. 다. 체포영장 한번 발부가 안 됐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한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끝. 15자가 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15자가 다였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도 되지 않았다. 화가 좀 날만하죠. 예. 제가 봐도 좀 우라가 침입니다. 예. 말문이 막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사형시키는 죄목인데 구속영장 필요 사유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끝. 요런 겁니다. 예.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구속영장 발부하고 구속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핀트가 확 나간 거죠. 돌아버렸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랬더니 걔네들을 다 때려잡아가지고 구속을 해갖고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 때려잡아가지고 징역을 때려서 본때를 보여줍니다. 네, 아가리를 틀어막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습니다. 너무 어이없게도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구속기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지랄 연병을 떨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구속이 취소됩니다.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죠? 네? 세금 진짜 살살 녹는다.
이거 지금 2,700명 동원하고 몇백 명 동원하고 두 번씩이나 쫓아가갖고 버스로 차벽 세우고 지랄 연병 떨고 막 공수처장 불러다가 야단치고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체포해갖고 구속해서 시위대들 다 때려잡고 지랄 연병을 떨어놓고 구속을 취소. 네? 이 공수처 새끼들이 1월 15일 날 체포를 하고 1월 19일 날 구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근거가 부실하잖아요. 지금 일 벌어진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무슨 얼어 죽을 증거가 있겠습니까? 수사 자료가 있고. 근거가 계속 부실해. 뭐 없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있어도 찌끄레기들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그러니까 공소가 늦어지는 거야. 공소 건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질질 끌다가 1월 24일 날 지네들이 뭐 건수를 못 잡았으니까 구속기간을 연장을 해달라 그래요. 법원에다가. 구속기간 좀 연장해주세요. 내가 이분 죄목하고 혐의를 아직 다 못 찾았어요. 연장 좀 이러고 앙망을 합니다. 근데 법원이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개소리 하지 말라. 개소리 하지 마. 이제 더는 안 된다. 결국은 구속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구속이 취소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생쇼잖아, 생쇼. 네? 사람 갖고 조리돌림 하는 거예요, 조리돌림. 구설수 계속 만들으려고.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무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어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속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네들이 혐의 만들어가지고 재판하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가지고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게 빨갱이 새끼들의 민낯이에요. 지난번 시간부터 이거 붙들고 늘어지는 이 수법하고 이 수단들이 이게 빨갱이 새끼들 민낯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거 볼까요 한번? 왜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 같지도 않은 개수작을 부렸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엄 직후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세 기관이 뛰어든 윤 대통령 수사는 단계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의 배경이 된 당시 공수처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 조윤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검찰은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군검사를 포함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을 가져간 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였습니다.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갑자기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겁니다.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고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복귀하면서 공수처 무용론이 일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는 논란만 키웠습니다. 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쇼핑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수처가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탓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가 됐고 여기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게 된 구속기한 계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허점투성인 법의 근거에 탄생한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한데도 현직 대통령 수사에 무리수를 둔 게 지금의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예, 이런 식입니다. 오죽 얘네들이 헛짓거리를 하고 허접했으면은 이 좌익 성향이 강한 이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이거 너무 허술하고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 체포하고 지금 오늘 1심 선고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한 체포하고 수사가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논란이었어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변호인단이 법리 검토해가지고 공수처 니네는 직권남용 혐의 이외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지 않냐. 이 제기해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때 당시에 구속을 취소했던 재판부가 정확하게 이렇게 법리 해석을 합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 절차가 명확하지 못하다. 수사 과정도 이거 적법하지 못했다. 너무너무 의문이 많고 과정이 이상하다. 이거 여지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속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시킬 거야.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냥 공수처한테 이거 사실상 권한 없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구속 단계부터. 그럼 당연히 오늘 1심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이 체포, 수사, 구속, 기소, 공소 취소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현명하고 훌륭한 법리 해석을 해주신 이분 또 보겠습니다. 이분이에요. 지기현 부장판사. 이분이 1심 선고를 하실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겠죠. 잠시 뒤 오후 3시에 이분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하셨던 이분이. 아우, 좋은 데만 계속 나오셨네요. 이렇게. 유아인 그 마약으로 징역 보내신 분입니다. 부디 정확하고도 당연한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분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해놓고 갈굼 겁내 당합니다. 또 잔인하게 협박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지기현 판사 룸사롱 의혹. 민주당 지판사 접대.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 접대 의혹 있다. 이러면서 예? 민주당 의원인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이 사진 갖고 나와가지고 지기현 판사가 술집에서 접대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협박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가 나는 삼겹살에 소맥이나 마시고 다닌다 이러면서 해명을 했어요. 근데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러고. 이거 보세요. 아니 나는 세상 저는 룸사롱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룸사롱 같은 데 간다고 치면 좀 어둠컴컴하고 막 조명도 번쩍번쩍하고 옆에 이렇게 좀 예쁜 우리 저기 누님들도 이렇게 좀 앉아 있고 술도 좀 이렇게 쫙 깔려서 해롱해롱 이렇게 있어야 그 분위기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이거 커피숍 아니야? 보통 남자분들 룸사롱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커피숍에서도 이렇게 사진 안 찍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미팅 차 마실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잖아요? 이걸 누가 술 이바이 먹고 룸사롱에 접대받으러 갔다 고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보입니까? 이게 정황상.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런 거 갖고 이제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너 우리 입맛에 안 맞게 뭐 이렇게 하면은 지겨버릴 거야 너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더럽게 갈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하는 짓이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수단도 그냥 일관성이 있어. 그냥 치졸하고. 이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선고 좀 부들부들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거 구속 취소 하실 때 그 포지션 계속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차가 부당하잖아요? 하여튼 요 지기현 판사님께서 구속 취소를 하시니까 이제 다음날 드디어 윤 대통령께서 석방이 되십니다.
자, 이때만 해도 탄핵 기각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좀 새끼들은 집요했습니다. 이후에 결국 끝끝내 윤 대통령을 다음 달 4월에 파면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8월에 다른 혐의들까지 다 싹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시 구속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이 민주당 이 썩은 정치인들, 그리고 걔네들 눈치 보는 공수처, 검찰, 법원, 언론, 얘네들이 다 뒤죽박죽 섞이면서 이건 뭐 지구상 최악의 쓰레기가 그냥 변종이죠. 끔찍한 혼종으로 되면서 진짜 한 사람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뉴스에서 보도하는 거 표면적으로 뭐 절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처럼 보여요. 허구인데도. 허구죠,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누가 봐도 허구인데 보도되는 거 어려운 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뭐 이러고 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 어거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누가 봐도. 그죠? 이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권력기관, 이 정치인 새끼들, 얘네 둘이서 짜고 쳐갖고 협력해서 이 한 사람 그냥 땅에다가 산채로 묻어버린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게 입 틀어 맞고 산채로 묻어버린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그 옛날에 빨갱이 새끼들이 노래를 했었죠. 건설 경제 이런 거 부양해가지고 나라 먹고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은 정경유착했다. 정경유착이다. 정교유착이다. 뭐 이런 개소리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 이거 정법이에요. 정법. 정법유착. 정사유착 아닙니까? 정법유착. 이게 제일 무섭다. 정치권이 이거 사법 길들이게 해가지고 때려잡아갖고 자기 걸로 이렇게 흔들어. 자기 거 마냥 이렇게 흔들어 제껴. 정법이 유착.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이거 이 나라 못 버팁니다.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해버리고 사람들이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면 현직 대통령, 최고 권력자도 저 정도인데 허접한 개인들 이거 맘만 먹으면 그냥 쉽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런 세상 와요, 진짜. 이런 거 관심 가지고 과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거 하고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를 하고 다 알면서도 불구를 하고 오늘 이거 다른 혐의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혐의 해가지고 뭐 징역형 이렇게 받는 거는 그건 애매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내란 우두머리 이거 혐의로 어찌됐건 오늘 선고는 그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거 무기징역이나 사형 나오면 정말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오늘 좋은 결과가 아니지 정상적인 결과가 정상적이고도 당연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자, 오늘 2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아침부터 목이 좀 잠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서 결국은 시체 만드는 과정 그거 디테일하게 계속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탄핵 재판 요거 지금 3월이에요. 3월 8일 날까지 타임라인 봤으니까 3월 8일 날 석방 되시고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달 4월에 결국은 탄핵이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고 또 다른 거 뒤집어 씌워갖고 또 다시 구속하고 그 뒤로 또 이것저것 또 갖다 붙이고 해갖고 오늘 1심 선고 나오고 결과도 나오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라이브를 할 때쯤 되면 그거까지 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